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캠핑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캠핑에 항상 관심이 많았었고 특히 이 카라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었는데 사실 이번 영상은 좀 오래전에 찍었었다가 너무 설명하기 민망하고 실망감이 너무 컸어가지고 사업주분이나 해당 업체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하다가 이젠 시간이 좀 흘렀고 그만큼 보완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지속적인 우리나라 캠핑카 업체와 시장의 성장을 하고 있을 거라 믿고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카라반은 랜더스 카라반이라고 하는 국산 카라반 업체인데요. 어떤 점들이 저의 눈에 불편하게 보였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가보실까요? 우선 외관을 볼까요? 외관은 동글동글하고 매우 매력적으로 생긴 건 맞습니다. 사실 외관 디자인이 꽤 귀엽고 유럽풍 느낌도 나면서 보기 좋았었어요. 높이도 높지 않아가지고 크기도 높지 않고 크기도 크지 않아서 급으로는 한 300급? 300 후반급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카라반과 다르게 되게 동글동글하게 나름 생겨가지고 이 카라반 시장에선 컴팩트한 사이즈하고 이런 귀여운 디자인이 돋보이기도 합니다. 입문용으로도 들어오기 딱 좋아 보였어요. 저도 다른 영상을 보고 사고 싶은 마음에 사실 이 업체를 구경을 갔었던 거였거든요. 우선 멀리서 볼 때나 영상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보면 꽤 완성도 높아 보이는 면이 있었는데 이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사실 이 외관 판넬이라고 하죠. 이런 면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울퉁불퉁한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마치 목업을 하게 되면은 퍼티칠을 하고 그 면을 평평하게 잘 다듬어 줘야 되는데 이런 작업이 조금 미숙해서 어디는 조금 들어가고 어디는 약간 나오고 이런 평평하고 맨들맨들하게 하는 작업을 좀 못한 것 같은 그런 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면들이 많이 아쉽게 보였어요. 그리고 페인트가 좀 저렴한 페인트를 분명한 것 같아요. 저렴한 페인트 같은 느낌이 솔직히 너무 강했습니다. 저는 디자인 쪽에서 일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하고 좀 깊숙하게 좀 바라보는 면은 아직 좀 직업병 같은 게 있어요. 페인트 칠된 걸 보면은 고급 도료를 사용했다, 좀 저렴한 도료를 사용했다는 점은 감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저렴한 느낌의 페인팅이 좀 많이 아쉽게 보였었어요. 이게 페인트를 사용한 건 저는 크게 상관을 또 안 하고 싶었는데 도장면에는 이물질이 솔직히 너무 많이 껴 있었고요. 곳곳에 팁이 너무 많이 있고 먼지 같은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런가 외관에서는 많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웠었어요. 자, 그리고 실내로 들어갈 건데 문을 열자마자 사실 이 부분이 너무 허술해가지고 역시 점수가 많이 깎였는데 특히 이 몰딩이라고 하죠. 이 몰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어떤 운송기기에서 문짝에 몰딩을 스펀지를 붙여두나요? 저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이게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역할과 소음, 진동들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물이 안 들어오는 거겠죠. 그런데 스펀지로 몰딩을 하다니요. 이거는 좀 이런 부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스펀지도 공간을 마련해서 끼운 방식이 아니고 그냥 테이프처럼 붙여놓은 건데요. 오래 사용하면 스펀지는 당연히 닳겠지만 물 많이 먹고 잘 관리가 안 되면요. 분명히 곰팡이가 슬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곰팡이가 슬고 떨어지는 일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실내를 들어왔는데요. 우선 들어오자마자 나무들은 원목을 사용한 거는 마음에 들었어요. 일반 합판에다가 이렇게 시트지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원목을 가지고 사용한 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근데 선반들 조립 완성도가 정말 많이 부족한 걸 또 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캠핑카에 경첩으로 이렇게 선반을 조립한 건 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야, 이런 어디 다이소에서 파는 듯한 이런 경첩으로 조립을 하다니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고정장치가 그냥 자석으로 이렇게 부착하는 건데 카라반은 고정식이 아니고 달리면서 사용하는 운송기기인데 야, 이걸 이렇게 자석 같은 저렴한 경첩으로 그리고 저 자석과 이렇게 저렴한 경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선반 도어를 만든 것은 정말 너무 심하지 않았나? 그리고 선반 유격들도 정말 심했고요. 일정하게 조립되지 않아가지고 멀리서 보면 모를 텐데 가까이서 보면 되게 삐뚤삐뚤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이 카라반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실내 구성은 널찍하고 사용상 불편함은 없었을 것 같으며 시트 구조도 특이하게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은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테이블도 넓고 누워보면 충분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시트 쿠션도 뭐 마음에 들었고 가죽 처리를 다 해놓다 보니까 또 오래 사용하는데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역시 크기가 작고 지상고가 좀 낮다 보니까 천장이 머리에 달락말락 하는데 저는 키가 되게 작아요. 뭐 175 정도인데 이게 180 이상인 분들은 서 있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널찍하고 깔끔했으면 사용하기엔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화장실 문 몰딩 역시 이거 여기서 샤워를 하면 물이 다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문도 꽉 닫히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살포시 얹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환풍기나 창문들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창문하고 환풍기 정도는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창문들은 이 실내 창문들은 3면으로 좀 있었는데 작은 느낌이 솔직히 저는 조금 있었어요. 조금 더 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은 간결하고 사용하기엔 또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수납 공간도 드문드문 있었고요. 그러나 문들의 완성도는 역시 많이 좀 떨어지네요. 특히 조립 완성도는 정말 말로는 설명하기 좀 미안할 정도였었어요. 자, 실내 테이블을 피고 좌우에 앉아보면은 우선 좁은 면에 앉으면 위에 선반이 머리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저는 좀 키가 작은 편이니까 안 닿는데 크신 분들은 머리가 분명히 선반에 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은 쪽에 앉아서는 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네요. 키 크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우선 사용된 실내 나무들이 원목이라는 거 마음에 들었어요. 실내가 널찍해서 3인 정도의 가족이 사용하기에는 정말 딱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2인이면 정말 넓은 정도고요. 다만 창문 크기들이 조금 더 컸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우선 완성도가 물론 시간이 이 영상을 찍었을 때보다 많이 지났으니까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나 아직도 이 정도라면 아직 이 업체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선반 문짝은 분명 얼마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저렴한 싸구려 경첩을 사용하면 금방 떨어질 거예요. 이런 경첩은요 정말 가구 디자인을 하더라도 정말 작은 수납함 근데 뭐 수납장 이런 거나 만들 때 쓰는 경첩이에요. 이렇게 커다란 이 카라반은 거의 커다란 하나의 가구로 봐야 되는데 이런 커다란 가구에 이런 저렴한 경첩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고정장치 역시 어디서 이렇게 자석식으로 고정장치가 들어가나요? 이런 부분도 많이 아쉽게 보였어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는 문짝 역시 정말 많이 변해야겠구나. 우선 몰딩법부터 분명하게 바뀌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바뀌었을까 정말 궁금하네요. 외관에 사용된 페인트와 물론 페인트는 저렴한 걸 사용하더라도 페인트 이렇게 칠할 때 이물질이 묻어나는 것만이라도 정말 많이 잡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뭐 제가 조금 예민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분명 엄청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 면들을 조금 더 고르게 잘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완성도만 높여준다면 이 정도의 실내 구성하고 이 정도 급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 이 차량의 가격은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뭐 옵션 넣고 하면 거의 3천만 원이라는 견적을 받고 왔었는데 차라리 유럽산 인증된 카라반을 300급 뭐 스푼 400급으로 사도 될 것 같아요. 중고면 400급 조금 더 보태서 사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완성도의 카라반이면요 2천만 원 초반이나 프로비 1,000만 원 후반쯤 돼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준다면 그나마 2천 중반 그 정도의 가격에 나오면 경쟁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카라반 리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카라반 리뷰도 좀 많이 하고 싶었고 국내 카라반 시장의 활성도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커야 저도 좋으니까 뭐 제가 뭐 이득 보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너무 허술한 모습을 보고 사실 무기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서 영상 찍으면서 다른 분들은 많이 뭐 좋은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정도 완성도면 좋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제발 우리나라 업체들도 많은 뭐 타 브랜드, 유럽 브랜드들 많이 보고 많이 보완하고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올해 말이나 내년쯤 카라반을 좀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는데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차근차근 이런 캠핑카나 카라반을 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다른 리뷰들과는 다르게 호평이 좀 많이 남발될 수도 있거든요. 혹여나 해당 차량 오너분들이시거나 영상 보시다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의 입장과 저의 시선에서 보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보다가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